그날은 유난히도 습도가 높아 무릎과 허리가 쑤시던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절뚝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더니 며느리 수진이가 집채만 한 이민 가방 2개를 옆에 끼고 서 있더군요. 한 손으로는 제법 불룩해진 배를 소중하게 받쳐든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친정 엄마는 식당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 정말 이 길로 길거리에 나앉는 줄 알았어요. 이 아기가 어머님 손주만 아니었어도 제가 이렇게까지 안 매달릴 텐데. 수진이의 눈가에는 인공 눈물이라도 뿌린 듯한 투명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도 흐릿하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있던 나였지만 손주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내 새끼, 내 핏줄이 길바닥에서 고생한다는데 어느 시어머니가 문을 닫겠습니까? 그 가느다란 손목을 잡고 안으로 들인 게 내 인생 최대의 악수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서열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65세 시어머니는 무수리가 되었고 며느리는 소파에 박힌 상전이 되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뜨자마자 소파와 물화일체가 되어 스마트폰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명품 육아용품 쇼핑몰을 뒤적거리거나 연예인 가십거리를 보며 낄낄거리는 게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죠. 내가 새벽 5시부터 인슐린 주사를 맞고 떨리는 손으로 황태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쳐도 그녀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부스스한 머리로 기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정성껏 차린 식탁 앞에서 코를 찡긋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어제 거 아니에요? 임산부는 신선한 것만 먹어야 하는데. 그리고 저 황태 비린내 때문에 입덧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아까 봐둔 스테이크 샐러드 배달시켰어요. 아, 결제는 어머님 카드로 연결해뒀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 포인트 싸는 거 아시죠? 그녀의 배달 앱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3만 원짜리 샐러드, 5만 원짜리 초밥 세트. 내 연금과 아들이 준 생활비는 수진이의 입거리를 채우느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빠져나갔습니다. 설거지통에 그릇이 탑처럼 쌓여 냄새가 진동해도 수진이는 코를 막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하다가 허리 삐끗하면 어떡해요? 이거 다 어머님 대 이을 귀한 아들 무게인데. 그리고 주방 세제 냄새가 애 정서에 그렇게 안 좋대요. 참다 못해 청소기를 돌리면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신경질적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민준이가 태교 음악 듣고 있잖아요. 애가 예민하게 태어나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요즘 세상에 아들 낳아주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 줄 아세요? 그놈에 대해 계승. 수진이는 마치 조선시대 왕세자라도 품은 중전마마처럼 굴었습니다. 내가 당뇨 쇼크가 올 뻔해서 식은땀을 흘리며 소파 귀퉁이에 잠시 앉으려 하면 그녀는 좁다며 발을 쭉 뻗어 나를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저 다리 부은 거 보세요. 여기가 제일 편한데. 어머님은 방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아, 들어가는 길에 시원한 보리차 한 잔만 타다 주시고요. 얼음은 꼭 3알만 넣어서요. 그녀에게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무보수로 부려먹는 가사 도우미이자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였습니다. 제가 이 집대를 있잖아요 라는 그 한마디는 내 입을 막고 내 자존감을 짓밟는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나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워 9분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며느리의 시중을 들며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를 낳고 일주일 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을 박차고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통은 2주는 채우는 게 상례건을 수진이는 조리원 밥이 부실해서 못 먹겠다.
남의 손에 애 맡기니 잠이 안 온다며 유난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는 뻔했지요. 비싼 돈 내고 눈치 보는 조리원보다 시어머니, 공짜로 부려먹는 우리 집이 상팔자라는 걸 영악하게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역시 우리 집이 제일 편하네요. 조리원 선생님들은 정성이 없어서 우리 민준이가 자꾸 울더라고요. 할머니 손길이 닿아야 애가 건강하게 큰대요. 수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이를 제 품에 툭 안겨주었습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의 무게가 전해지는 순간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당뇨로 손끝이 저리고 허리는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는데 수진이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침대의 대자로 뻗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2개월 동안 저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였습니다. 새벽 2시, 4시, 6시. 아이가 울 때마다 수진이는 방문을 꽁꽁 닫고 잠을 잤습니다. 혹여나 아기 울음소리에 며느리 깰까봐 저는 욱신거리는 허리를 부여잡고 아이를 업고 거실을 수백 번씩 돌았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내 손주를 안고 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크게 힘든 내색을 안 하고 아이를 밤잠 아껴가며 쪽잠 자며 돌봐줬습니다. 어머님, 저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내 울음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나요. 어머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컨디션이 좋아야 젖도 잘 나오고 아기도 잘 크죠. 이 집대를 이을 귀한 아들인데 제가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수진이는 산후 우울증이라는 무적의 방패를 내세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혹여나 며느리 마음 다쳐서 내 손주 젖이라도 끊길까봐 나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냥 미역국도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피가 맑아져야 한다며 매일같이 최고급 소고기를 넣은 미역국을 요구했고 나는 퉁퉁 부은 다리로 시장을 봐와서 하루 3번 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국에 기름기가 너무 많아요. 걷어내고 주셔야죠. 그리고 수건에서 꿉꿉한 냄새가 나는데 삶아서 말려주세요. 애 피부에 닿는 건데 신경 좀 써주셔야죠.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리모컨만 까닥거리며 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기 기저귀 한 번 가는 법이 없었고 젖병 소독은커녕 물컵 하나 제 손으로 씻지 않았습니다. 내가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으면 수진이는 내 옆을 지나가며 어머님, 저기 구석에 머리카락 하나 있네요 라며 지적질을 해댔습니다. 민수는 퇴근하고 돌아오면 제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진이 옆에 앉아 수진아, 고생 많지? 우리 엄마가 잘해주시니까 푹 쉬어라며 속 터지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나는 부엌대기처럼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먹으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거울 속의 내 모습은 귀신이 따로 없었습니다. 체중은 무려 5kg이 빠져 광대뼈가 툭 튀어나왔고 당뇨 수치는 너를 뛰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가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안고 일어설 때마다 척추에 불덩이가 박힌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어머님도 참 저만큼 아프시겠어요? 전뼈가 다 벌어진 임산부잖아요 라며 내 고통을 비웃었습니다.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진이의 어머님,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라는 외침에 물컵을 들고 일어나려던 순간 허리에서 쩌적하고 얼음이 깨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진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나는 아픈 와중에도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걱정하는 척 손으로 입을 가렸지만
그 눈빛은 이제 내 수발은 누가 들어주나 하는 짜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시면 저랑 민준이는 어떡해요? 빨리 일어나셔야죠. 저 아직 몸조리 덜 끝났단 말이에요. 수술실로 들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수진이가 내뱉은 말은 나를 향한 걱정이 아니라 본인의 안위에 대한 투정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여자에게 쏟은 정성은 밑빠진 독에 부은 물이었고 그녀가 말하는 데의 계승은 나를 파먹고 자라는 독초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습니다. 그 독초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더러운 곳까지 뻗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 이후 수진이는 명절마다 친정집에 혼자 갔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황혼 이혼을 해서 친정 엄마가 혼자 계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명절마다 민수는 첫째 민준이와 며느리 없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전 너무나 섭섭했지만 그래도 손주는 보여준다는 생각에 애써 참았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며 유세를 떨며 쇼핑을 나간 사이 첫째 민준이가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급히 달려간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님, 보호자분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아이가 AB형인데 기록상 부모님은 모두 O형이시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과학을 모르는 나도 O형 부모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 없다는 것쯤은 압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챙겨 유전자 검사센터로 향했습니다. 며칠 뒤 도착한 서류에는 친자관계 불성립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0%. 우리 민수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들 민수를 불렀습니다. 서류를 본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 몸 다 망가질 때까지 내가 그 여자를 믿었다니. 민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수진이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명절마다 친정에 간다던 수진이는 강원도 펜션과 특급 호텔에서 대학 시절 내연남과 함께 있었습니다. 더 가관인 건 사돈이었습니다. 딸의 불륜을 돕기 위해 제게 전화를 걸어 수진이 잘 도착했다며 거짓말을 했고 제가 싸준 음식을 그 내연남과 함께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수 씨는 진짜 바보 같아. 내가 아들 낳아줬다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그 노인네 나를 지칭하면은 죽을 때까지 부려먹어야지. 나 김순이 65의 삶은 그날 거실 바닥에 흙 뿌려진 유전자 검사지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아 며느리의 심장에 꽂아주기로 결심한 순간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미련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수진이를 내려다보며 나는 내 인생을 갉아먹은 3년이라는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용서라는 이름의 가증스러운 연극. 수진이가 갑자기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내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식은 내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으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느다란 손가락, 내가 해다 바친 보약과 고기 덕분에 매끄러워진 그 손이 내 살결에 닿는 것조차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정말 실수였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 지키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 세상에 또 없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손주를 낳았다며 기세등등하던 그 눈빛은 간대없고 오로지 살 길을 찾으려는 짐승의 비굴함만 남은 눈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정말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어머니 정말 친정엄마보다 더 공경하며 살게요. 저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떡해요? 이 아이는 민수 씨 아이 맞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우리 민준이 3년 동안 어머님이 직접 씻기고 먹여 키우셨잖아요. 어머니가 기른 정도 있는데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수진이는 내 손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정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진이는 뒤로 나동그라졌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의 일갈. 용서, 용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 입에서 평생 써보지 못한 거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지만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내가 너랑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민준이 때문에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서 잠을 잘 수가 없어. 내 마음은 이미 다 타버려서 쟤밖에 안 남았는데 뭐. 용서? 나는 수술 자국이 선명한 내 허리를 가리켰습니다. 내가 내 산후조리 해준답시고 밤낮으로 아이 업고 다니다가 허리가 끊어지고 병원 신세 지면서 수술대 위에 올라갔을 때 너 뭐했니? 너는 그 남의 집 자식 민준이 앞세워서 이 집 여왕처럼 군림하면서 내 피를 말렸어. 내가 당뇨 때문에 눈앞이 핑핑 돌 때도 너는 내 배 채울 생각만 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라고? 내가 머리에 총이라도 맞은 줄 아니? 나는 숨이 차올라 가슴을 몰아쥐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은 남았습니다. 더 이상 너랑 이 더러운 말을 섞고 싶지도 않고 내 그 가증스러운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오장육부가 뒤틀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짐? 이미 다 복도로 던져놨으니 몸만 나가면 돼.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라. 죽었다는 소식도 들려주지 마. 수진이가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매달리려 하자 나는 더욱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이도 데리고 나가라. 우리 집 핏줄도 아닌 아이에게 그동안 쏟은 내 정성과 사랑, 그리고 그놈한테 들어간 돈들. 생각할수록 역겹고 소름이 끼쳐. 내가 그놈이랑 호텔 다니며 즐길 때 나는 내 새끼 똥기저귀 갈면서 행복해했던 게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당장 썩 꺼져. 아들의 참회와 무너진 왕국.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손에는 수진이가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 좀 말려줘요. 내가 잘못했어. 응? 수진이가 민수에게 달려갔지만 민수는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엄마 허리가 다 망가지고 엄마가 그 고생을 할 때 내가 눈이 멀어서 아들 낳아줬다는 그 말에 속아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어. 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엄마. 민수는 내 거친 손을 잡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기댈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음을 직감한 듯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장 내 엄마 불러서 너 데려가라고 해. 민수가 수진이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생부한테 보내든지 내가 키우든지 알아서 해.
이혼 서류는 법원에서 보낼 테니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엄마 괴롭히면 나 정말 너 죽이고 감옥 갈 거야. 마음 같아서는 민준이 앞으로 들어갔던 돈들까지 소송 걸어서 다 받아내고 싶은 심정이야. 내 눈앞에서 썩 꺼져. 그 더러운 입으로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넌 정말 욕도 아까운 여자야. 가증스럽고 역겨워. 에필로그 가짜 종부의 비참한 최후. 수진이는 결국 그날 밤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3년 동안 대를 이은 종부 대접을 받으며 누렸던 모든 영광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의 친정엄마는 딸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자 오히려 딸을 구박하며 내연남에게 돈이라도 받아오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연남 역시 수진이가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연락처를 바꾸고 잠적해버렸지요. 그녀가 그토록 강조하던 태중의 아이는 결국 민수의 핏줄로 밝혀졌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양육권 소송을 통해 아이를 데려왔고 수진이에게는 아이를 볼 권리조차 주지 않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내게 보냈던 구걸의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며 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첫날 밤 나는 오래된 작은 아파트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분해서도 아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 누군가의 희생물로만 살았던 내가 처음으로 나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내 허리 상태를 먼저 묻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어때? 그 한마디가 예전 대궐 같은 집보다 이 작은 집을 궁전으로 만들어줍니다. 핏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말이 아니라 태도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준이 아니 그 아이의 사진은 단 한 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미련이 아니라 정리였습니다. 키운 정이 있었지만 전 그 인연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가짜 인연에 내 마음을 저당 잡히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대신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허리가 아파 쉬어야 하는 날엔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내겐 기적입니다. 어느 날 병원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오며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편해지신 게 수치로 보여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다가 또 울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안 하더군요. 억울함을 끊어내니 통증도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수진이라는 이름은 이제 내 인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증오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내 인생을 망친 악역이 아니라 내가 깨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시험지였을 뿐이니까요. 나는 이제 안다. 참는 여자가 강한 게 아니라 끊어낼 줄 아는 여자가 강하다는 것을. 피로 이어진 인연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지키는 관계가 훨씬 값지다는 것을 오늘도 거울 속 나에게 말해줍니다. 순이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 내 인생의 전성기야. 그리고 확신합니다. 가짜 며느리를 쫓아낸 그날 밤은 내 인생의 파국이 아니라 진짜 행복의 개막식이었다는 것을. 나 김순이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며 사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민수도 최근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거기서 만난 동료랑 다시 좋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